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침쇼 상담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좀 반등 나온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사야 될까? 지금 타이밍에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은요.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 가실 수 있고요. 메인은 전화니까 전화 상담 많이 주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저희가 유튜브 채팅 상담도 봐드리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전화가 제일 많이 상담이 진행되니까요. 채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코스피가 2.16%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등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0.6%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좀 강한 모습이 나왔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코스닥이 조금 약했는데 사실 이게 코스피랑 코스닥 오늘 양시장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 생각이 좀 들지만 사실상 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왔다가 후반 들어서 조금 밀리는 그림으로 진행이 됐어요. 왜 이런 식으로 약간 어정쩡했을까? 장 초반에 왜 이렇게 강했고 갈수록 밀렸을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9시 됐을 때는 오히려 조금 빠져서 출발했거든요. 빠져 출발했다가 한 9시 한 10분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이 된 걸까라고 하면요. 사실 이제 코스피에서 큰일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 시가가 한 6.5%대 뜨면서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만 하더라도 2조 7천억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거래 대금이 나오게 되고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볼 만한 단계로 주가가 뻥 하고 떴는데 얘가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가 끌려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눈치 보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서 지수가 같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오늘 미국장이 빠졌는데 그리고 일본도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올라가도 돼? 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멱살 잡고 지수를 그냥 끌어올려다 버리니까 지금 이거 지수가 반등 나가는 거 아닌가? 사야 되겠다 하면서 매수세가 막 들어오게 되는 뒤늦게 들어오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착시 효과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오늘 왜 올라왔을까 하면은 자사주, 오늘 많은 뉴스들이라던가 경제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냥 자사주죠. 자기 주식을 10조치를 사가지고 소각,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을 약간 배당과 비슷한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번 돈을 주식을 사가지고 그걸 없애버리겠다라는 거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배당을 주는 것처럼 우리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내 주식의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수를 줄여주는 만큼 내 주식의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의 희소성을 좀 늘려준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좋은 대처 방법 중에 하나고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주가를 올리고 주주들의 가치를 조금 생각해주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규모도 자그마치 10조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막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도 매수세가 막 올라오게 되고 이제 오늘도 급등이 나오는 형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호재죠, 사실은.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이 너무 좋았다더라.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기로 했지만은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보조금 안 받아도 괜찮다. 엔비디아랑 거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냥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호재다 보니까 사실 이 개별적인 호재로 지수 전체를 다 끌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착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개별 호재의 약발이라고 하죠. 이게 떨어져 버리는 그 순간 지수는 원래대로 또 자기 갈 길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서 들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관상용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 지수를 파악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최근 상담에도 삼성전자를 들고 계실 거면은 그냥 파시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도 이야기하는 게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을 꼽아라 하면은요.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심리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냥 수급의 원리, 매수세랑 매도세의 원리 때문에 막 주가가 급등 나오기도 하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돈을 벌 수 있고 정말 쉽게 어떻게 수익을 좀 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삼성전자는 꾼들이 들어가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들 또는 외국인 투자자, 큰 손들 이런 어마어마한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단기 급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단기 급등과 단기 상승세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당분간은 저는 한 6만 5천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요. SK하이닉스는 빠져도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희 계속 방송에서도 누누이 언급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고요. 삼성전자는 올라가도 큰 수익이 나지도 않고 올라가는 것도 세월아 네월아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 내기가 쉬운 종목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안 사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친다면은 얘가 올라갈 때 지수가 좀 올라가 줄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의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좀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어쨌든 얘가 단기 급등이 나온 거라서 역시나 단기 급등 이후엔 단기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쌍바닥, 외바닥을 속지 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쌍바닥 그리로 내려갈 수 있고 조금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는데 어쨌든 얘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또 지수가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도 트럼프 랠리가 끝났다라고 해서 지금 해외 장세도 조금 빠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 다우존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밀려 내려가는 그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니케이 지수도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오늘 빠져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 쪽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한국 지수도 지금 이렇게 오늘 올라온 것은 진짜 불행 중 다행으로 삼성전자의 호재 때문에 개별 호재 때문에 올라온 거지 좋아서 올라온 게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지수는 2,400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 내려가려면 어떤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될까요? 하면은 2,500까지라든가 2,550포인트까지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가 버리는 그림이 좀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여기가 지금 그림 자체가 이렇게 아래쪽을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각형 형태지만 아래쪽을 밀려 있죠. 그래서 위쪽 을 뚫고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쓰리바닥 정도를 만들어줘야 여기서 바닥을 좀 2,400이 바닥이 될 수 있으려나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지수를 좋을 것이다 예상하기 힘들고요. 더군다나 오늘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롯데가 망할 수 있다. 롯데 부도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렸습니다. 유동성 위기 뭐 이런 이야기 들리면서 롯데가 지금 뭐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뭔가 있으니까 뭐 유동성 위기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해요. 저도 뭐 그런 롯데 굴제 대기업이 뭐 그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허덕거릴란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조금의 리스크가 있으니까 약간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찌라시 소문이 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이거 지금 기업들 좀 휘청휘청거리거나 롯데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들이라도 뭔가 좀 위기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관점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충격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팡 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요. 사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어루만지는 게 제일 좋아요. 자꾸 요즘에 막 새로운 종목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새로운 종목 저는 사지 마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내가 종목이 5개 이상 갖고 있다. 그 종목을 잘 어루만져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고 잘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신규로 매수를 해가지고 뭐 새로운 종목을 자꾸 샀는데 만약에 장이 또 빠지기 시작해서 그게 또 물렸다. 그럼 물린 종목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럼 추가 매수 해줘야 되는 종목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근데 내 돈은 이미 새로운 종목을 샀으니까 현금은 자꾸 줄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현금은 없어지면서 종목만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 그게 종목 백화점이 되는 거고 첫 치곤란의 계좌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2,400을 지지하지 못하고 빠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2,200까지 만약에 밀려준다면은 매수의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만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종목 안 사고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날 수도 있었던 손실을 안 나고 오히려 수익까지 챙겨 나올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잘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담 방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02-3771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될지 그리고 해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종목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내가 그렇게 넉넉하게 있지 않은 현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도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포인트 모바일이요. 네. 네, 6,500원에 5%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거 사신 거예요? 네. 이거 감당하기 힘든 종목을 사셨네요. 아, 네, 제가 5월 달에 그때 쉬게 되면서 이렇게 좀 모르고 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일단 이거 거의 뭐 번지 점프하고 있는 거의 스카이 다이빙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냥 계속 떨어지는. 그래서 거래 정지 이후에 이렇게 풀려 나온 종목들이 매수하기 좋습니까라고 하면은 사실 거래 정지 당한 이유가 좋아서 당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 좋아서 당해서 거래 정지가 풀렸는데 뭐 물론 거래 정지 풀렸다는 것만으로도 호재가 되긴 하지만 안 좋았던 기업이니까 여전히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이런 종목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나 2년 동안 거래 정지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거 딱 이렇게 거래 정지 풀리자마자 뭐 하고 싶냐면 팔고 싶어요. 꼴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기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주가가 빠져내려가다 보니까 싸다고 사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싼 게 비지떡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한 번씩 네. 이렇게 그 비율을 통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정육점을 갔는데 돼지 발톱을 이렇게 1kg를 막 봉지에 묶어가지고 이거 내가 500원에 팔 테니까 가져가세요 하면은 그 우리가 뭐 돼지 발톱 뭐 할 겁니까 그걸로? 뭐 싸다고 네. 해서 우리가 사오진 않거든요 그런 거를. 아, 네. 그러니까 쓸모없는 주식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대응 방법이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거 말고 뭔가를 하고 싶어서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뭐 추가 매수라든가 뭐 반등시 매도라든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할 게 없어요. 이거는 냅두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샀으면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샀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하기에는 기업이 물론 지금 이제 정지가 당했었을 때보다 흑자도 나면서 재무제표라든가 재무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좋아는 지고 있고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이제 뭐 우리가 산업용 PDA 이런 거 하고 있긴 한데 산업용 PDA도 지금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사실은 지금 얘가 하고 있는 이 매출처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종 자체도 지금 약간 저조하고 기업이 분위기도 너무 좋지 않고 시장에서 매수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는 어떤 그림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 거래량이 한번 생기긴 했었으나 저때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뭐 블록딜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냅둬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버려 둬야 됩니다.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버려 둬도 나중에 지금 다른 건 물려 있는 게 있을 거고 다른 게 뭐 어떻게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많이 것들이 다 있어요. 정리가 네. 되고 난 다음에 얘를 추가 매수를 나중에 해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추가 매수는 한 90%까지 박살 나버렸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추가 매수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져요. 예를 들면은 10,000원짜리 주식이 1,000원까지 빠졌을 때 1,000원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내 평균 매수가가 1,800원대가 돼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오히려 내 매수가를 많이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네. 만약에 10,000원짜리 주식이 1원까지 빠졌을 때 1원에 추가 매수하면 한 1.7원인가 1.4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2원이 되면 바로 수익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어차피 박살 난 건 개박살 나버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지금은 좋아요. 어쨌든 거래 정지 이후에 지금 재개가 됐지만 거래 정지 이후에 또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또 정지가 되고 상폐까지 되는 기업들도 있어서 아직까지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추가하면서 안 하는 걸로 보고 바닥 잡는 데까지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 하면은 내년 겨울쯤, 내년 이제 한 11월, 12월 또는 내후년 한 여름쯤, 1년에서 한 1년 반은 그냥 냅둬 놔봐야 돼요. 그래야 자리를 어디서 잡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향후 한 1년, 2년 동안 상담받을 이유가 없는 기업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네. 가져가시는 거고 나중에 다른 거 좀 정리되고 나면 이제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 볼 텐데 그건 한 1, 2년 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전화 드릴게요, 멘토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흥하해운 네. 2,770원에 30%요. 흥하해운을 2,770원 2,770원에 30%. 30%요. 네. 그렇군요. 일단 뭐 해운업종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뭐 또 엄청 좋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지금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가끔씩 한 번씩 뛰어오르는 기업이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노리고 가져가 보는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흥하해운이 이제 해운업종이 왜 좋으면서도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실 계약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는 되게 좋은 편이에요.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뭐 요즘에 실적 좋다 이런 이야기들 최근에 좀 많이 들려왔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따져봤을 때 사실은 괜찮을 수도 있지 않나 싶지만 사실 경기 침체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들려오고 있으면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당선되고 나면은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무역을 아예 그냥 이렇게 좀 불황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은 무역을 불황으로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면서 해운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주가가 지금 내려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될 것 같고요. 30% 비중인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있나요? 30%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30% 사셨는데 그만큼의 내 산 금액 정도의 현금이 더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현금을 절대로 다른 걸 사는 데 쓰셔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다른 걸 매수하거나 하실 때 써버리면 흥하해요는 그냥 손실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데 손을 대는 그 순간 나는 손실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시면 안 되고 흥하해운만 잘 어루만져 볼 텐데 흥하해운이 아무리 그런 뭐 리스크라든가 불황이니 뭐니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고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1,500원 정도까지 다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가격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가격이. 그래서 저기까지 빠지면 진짜 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한때는 분명 안 좋긴 했지만 그 안 좋은 걸 극복해내고 지금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 요즘 계약도 계속해서 많이 따내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 뭐 불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1,500원이면 너무 싸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리는 추가 매수할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까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서 약간 파동 줄 때마다 본전도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파동 올라왔는데도 본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서 본전 아니다 보니까 손실이 좀 났을 때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들고 가셨다가 파동이 있든 없든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흐름대로 그냥 1,500원까지 내려가길 좀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1,500원까지 내려가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업이 1,500원은 너무 싸다. 이렇게 관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1,500원쯤까지 내려오게 되면 저기서 추가 매수를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해서 이 종목의 비중을 많이 늘려버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으로만 수익을 내버리면 돼요. 어차피 뭐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1,5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1,5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어떤 분위기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저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저기서 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원에서 버틸지 안 버틸지는 저기까지 와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500원이 왔다고 추가 매수를 덜컥 할 게 아니라 저기쯤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1,500원 오면 다시 전화 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1,500원 안 오고 지금 이제 가격대가 1,700원대 자리 잡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래도 1,700원에서 자리 잡는 게 한 3개월 지나갔다. 3개월째 1,700원에서 안 떨어진다. 그러면 그래도 전화 주시면 좋아요. 근데 제 생각엔 1,5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반등 나올 때마다 팔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1,500원에 추가하면서 하는 거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서 1,500원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큐렉소 15,000원에 20%입니다. 크렉소 15,000원에 20%요? 예,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 단계인지 궁금해서.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을 알려드릴 거예요. 앞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싶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락을 했다고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락이 끝나야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중에는 해봤자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빨래를 밖에다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가 안 와야 빨래를 널어 볼까를 고민하겠죠, 그죠? 예. 사실 비가 안 와도 널면은 아직 흐리니까 비가 또 올 수 있으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빨래를 널기 좋을 때는 해가 화창할 때 널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랑 똑같아요. 주가도 그런 이미지화를 자꾸 생각해가지고 개념을 잡아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최근 며칠은 약간 올라온 것 같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 그림 감상하듯이 이걸 그냥 우리 동양화 같은 거 본다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그럼 주가가 산처럼 올라갔다가 지금 산처럼 내려가고 있잖아요. 산 내리막길처럼, 그죠? 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추가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차트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를 생각 한번 해보시면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것을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빨래를 지금 밖에 넣을까요? 라는 질문인 건데 아직 비가 오고 있는데요 느낌이고 비가 오다가 아직 약간은 그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구름 꼈는데요 느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상승이잖아요.
예. 올라오지 않았는데 시청자님은 최근 한 이틀 올라온 거 딱 보니까 어때요? 비가 오다가 지금 잠깐 멈춘 것 같은데 지금 빨리 널어버릴까?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비가 오다 보면 잠깐 멈추기도 하긴 하지요. 하지만 흐리면은 굳이 우리가 빨리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차피 비 오고 있는 중이고, 근데 너무 오랫동안 빠졌어요. 이 말은 그냥 이런 거예요. 장마철에 들어가신 거예요. 장마철 말고 아까 가을비 내릴 때 들어갔으면, 봄비 내릴 때 들어갔으면 그렇게까지 오래 안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장마철 때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쭉쭉 빠지는 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좋은 타이밍에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이제 어쨌든 많이 빠졌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닥만 좀 잡아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많이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니까 여기가 많이 빠진 건지 더 내려갈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못 벌기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이 6,000원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5,000원이 되는 거고, 5,000원도 비싸다 생각하면 4,000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 이거는 적자가 나고 있어서 만약에 돈을 계속 잘 버는데 이 자리까지 왔으면 싼 게 맞아요. 근데 돈을 못 벌고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이건 싼지 안 싼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 5,000원까지 마음 열어놓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좀 나와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는 종목인데 거래가 생겼다는 것은 뭔가 관심이 생겼다는 거겠죠? 예. 그러면 거래가 있다는 것은 사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 파는 사람도 많다라는 건데, 사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누가 많이 사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요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등장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해가 뜬다라는 개념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은 여기서 주가가 내려가는 그림이 아니라 옆으로 가는 그림이라도 나와야 돼요. 올라가는 그림이든. 그러니까 아예 방향이 내려가든 옆으로 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옆으로 가든 뭔가 방향의 전환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는 손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옆으로 가는 그림이나 올라가는 그림을 보려면 수개월이 걸리겠죠. 캔들 하나 가지고 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개 캔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옆으로 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가 적어도 확인하려면 지금 오늘날로부터도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은 기다려봐야 이제 그나마 그 캔들이 모여서 뭐 어떤 방향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 올라왔다가 빠지는 이런 종목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경험했던 걸 그대로 겪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추가 매수 없이 그냥 홀딩하고 가시다가 5,000원을 기점으로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5,000원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버티면서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나가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SDS 16만 4천 원에 25%예요. 16만 4천 원에 25%요? 네네. 그렇군요. 일단 삼성 SDS를 16만 원대 들어갔으면 돈 벌기 힘들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제가 삼성 SDS는 상담을 할 때 아마 전문가들 중에 최초로 제가 상담 거부했던 종목이거든요. 방송에서 대놓고 거부했던 종목인 게 12만 원대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귀찮아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이거 상담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삼성 SDS 상담 안 할 거니까 앞으로 삼성 SDS 상담은 저랑 연결시키지 마세요 했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은 여기는 사놓고 기다리면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다.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돈 번다. 근데 못 기다리면 돈 못 번다. 그러니까 12만 원 이전에는 사놓고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못 기다리고 자꾸 전화하느냐. 나 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자리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저기 사면 돈을 벌지만은 저기 산 사람들이 돈 벌 때 사신 거거든요. 당연히 저기 산 사람들이 팔 때 사셨으니까 팔아내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겠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좀 안타까운 매매인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엇박자 매매. 사야 될 때 안 사고 남들 팔 때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진짜 불나방 매매가 되는 거고 뒷북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매는 제가 하지 마라라고 늘 말씀 많이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S가 이제 올라갈까요라고 하면은 사실 저기 처음 내려와 있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데 한번 올라갔다가는 다시 12만 원까지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쌍바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 번 바닥 그리고 두 번째 바닥 그리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려가는 과정에서 생기고 있는 파동이에요.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단순 파동이기 때문에 이 파동상으로는 한 15만 원대에서 한 15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은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상승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16만 원 뚫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저기 뚫는 그림이 나올지는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저건 이제 호재가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재가 동반된다면은 뚫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일단 삼성 SDS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의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네.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막 내가 대응을 해가지고 샀다 팔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그냥 추가 매수해갖고 대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12만 원까지 빠지는 거가 무서워할 게 아니라 12만 원까지 네. 빠지면은 그냥 추가 매수해가지고 비중 더 늘려가지고 나중에 네. 올라올 때 이득 봐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저는 네. 장기 투자를 좀 추천할 거예요. 왜냐하면 16만 원에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았는데 했으니까. 네. 안 했으면 네. 좋았는데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은 엎질러졌으니까 굳이 삼성든 SDS를 제가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삼성 SDS를 손절했다. 그러면 그 주식을 하지 마라 이야기했어요. 삼성 SDS로 손실을 봤다. 그럼 주식을 안 하는 게 좋다. 그건 주식할 자격이 없다. 실력이 없고 기본도 안 돼 있는 거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 SDS와 같은 이런 좋은 기업으로 손실 내고 나오는 것은 너무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매도하지 마시고 손실 중일 때 네. 매도하지 마시고 12만 원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그냥 기다렸다가 네. 추가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보는 게 좋고요. 안 빠지면 네. 이 종목은 뭐 충분히 뭐 20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그냥. 뭐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근데 네. 왜 이렇게 힘드나요 하면 그거는 매수가가 이상해서 그래요. 네. 네, 이거는 그냥 명심하세요. 다음에 내가 좀 싸게 사야 되겠구나 하면 명심하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강연은 또 어디에서 또 저희가 준비했는지를 확인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수도권으로 또 오랜만에 갑니다. 광명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광명 평생학습원입니다. 5층 503호 배움실로 오시면 되고요. 평생학습원 시설 괜찮습니다. 오시면 편안하게 강연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후 1시까지 와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도 수도권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수원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원 벨라스위트 호텔 지하 1층 벨라홀에서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은 오프라인 강연 제가 또 알차게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영감을 느끼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가 유튜브를 보면서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유튜브에 이루온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고요. 2,300원의 비중이 20%라고 하셨네요. 일단은 2,300원이라서 매수가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담을 하겠습니다.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네요.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다면요. 요즘에 5G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조금 특이합니다.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변화, 움직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통신 관련주들이 이제 6G로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 6G로 넘어가기까지 저는 올라올 일이 거의 없겠다. 진짜 한참을 물려있고 한참을 올라올 일이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재료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고 분위기가 약간 거기로 모닥불처럼 이렇게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피우고 있다 싶은 정도 연기가 막 살살 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제 위성이라든가 저기 우주 산업 그러니까 화성에 뭘 쏠 때 로켓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뭐 통신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막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끼워 팔기처럼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는 게 5G 관련주들의 좀 공통점이거든요. 만약에 이론만 그랬다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지만은 5G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벌써 또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5G 물려 계시는 분들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길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운 같은 경우가 지금 딱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 이거 1,300원대 여기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이 지금 모양새, 패턴, 윗골이 달려 있는 것들, 거래량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그림에서도
상담도 이 아래쪽 자리 1,300원짜리가 상당히 저점이기도 해서 저는 이거 충분히 이제는 메리트가 높다.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400원대에서 여기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1,300원대 매수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1,400원 내려갈 때까지 내가 한 푼도 안 사고 다 기다려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 하시는데 1차 매수를 막 1,400원대 하시고 2차 매수 1,450원 하고 3차 매수 1,300원대 해가지고 내가 매수하려고 하고자 하는 어떤 금액이 있다면 나눠 사는 거예요, 계속. 계속 나눠 사시게 되면은 올라왔을 때도 사고 내려갔을 때도 사다 보면은 결국 평균 매수가가 이 아래쪽으로 잡히겠죠. 그런 식으로 너저분하게 여기 1,300원대에 좀 지저분하게 사자. 그냥 내킬 때마다 오늘 좀 사볼까? 사보고 한 100만 원치 사볼까? 사보고 또 오늘 또 한 30만 사볼까? 사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 매수 자금을 좀 분할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300원에 가깝게 매수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으셔가지고 1,300원에 가까우면은 좀 많이 사고 좀 떨어지면은 좀 덜 사고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추가 매수 한번 해보자. 1,300원을 추가 매수가로 제시 한번 해드려보고 매수하신 다음에 달라진 매수가로 다시 한번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매수하셨네요. 싸가 아니고 사겠죠. 지금 오산 것 같은데 한미사이언스 좋습니다. 한미사이언스 43,000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43,000원의 비중이 30% 이렇게 매수를 하셨습니다. 43,000원의 비중이 30%면은 추가 매수를 사실 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냥 들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미사이언스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한미약품이 최근 주가가 잘 보면은 한미약품 보면 주가가 뭐 잘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위쪽에서 잘 버텨준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한미사이언스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한양행이라던가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 보이고 뭐 신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막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한미사이언스 저는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해도 되겠다. 30% 비중이 좀 많아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현금이 있고 다른 종목이 없다면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딱 보면은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 샀기 때문에 이런 상담을 받고 있는 거지. 원래 여기 안 사고 밑에 있을 때 샀으면 수익 내고 치우고 또 사고 수익 내고 치우고 또 사고 하는 건 박스권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거 원래 그 3만 원대 가깝게 사가지고 4만 원대 팔아먹는 종목인데 이걸 반대로 샀으니까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안 해도 될 상담이죠. 이렇게 안 샀으면. 이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올라갈 때 더 간다 생각하고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전문가라면서 올라갔을 때 더 간다고 생각해서 물린 사람들만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올라갔을 때 더 간다고 생각했다가 물린 사람들만 10년째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올라갔을 때 더 간다 생각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안 먹히는 방법인데 왜 자꾸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방법인데 자꾸 하는 것만큼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 뭐가 또 있겠습니까? 안 되는데 자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내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뭐 이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거는 내 매수가가 이상한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미사이언스는 3만 원대 가깝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먹으면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내가 다른 종목이 없고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3만 원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 자리가 추가 매수하기에는 좋은 찬스가 많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끌어내리게 된다면 이번에 올라갈 때 4만 원, 2천 원쯤 올라오게 되면 본전 찾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고 나오겠죠. 그래서 매수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3만 원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근데 추가 매수할 여유가 있으실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건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담을 하면은 추가 매수를 3만 원에 가깝게 아까 말했던 지저분한 추가 매수 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3만 원에 가깝게 내려오면은 조금 많이 하고 올라가면은 조금 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매수 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만약에 내가 현금이 없다. 내가 비중이 그렇게 많고 현금이 없어요 하면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본전은 찾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기다리면 박스권으로 4만 원대 이상까지는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파동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은 4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내년 한 중순이나 되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 팔아내고 본전 찾고 다음번에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매수가를 이상하게 잡아놔가지고 엇박자를 타고 있어서 이상한 기업이 돼버린 거지. 한미사이언스 저는 한미사이언스를 이렇게 물리는 거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정말 매매 쉬운 종목인데 왜 이렇게 물렸지? 지금 사면 되잖아요. 왜 이거를 저기 사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실까? 사서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많이 배우시고 매수 방식을 좀 바꿔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 종목을 한번 상담해보았고요. 이제는 다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겨가지고 안타깝지만 제가 유튜브 보기 싫은데 한 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는데 전화 연결되면은 전화를 들고 있어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어서 기분 나쁜데 그분 말고 다른 분 하면 안 되나요? 어쨌든 포스코 퓨처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야 되겠죠.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엠. 이걸 저는 이제 왜 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8만 원대 왜 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빠졌을 때 이렇게 매수 빠지기 전에 샀다가 빠졌을 때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비중을 늘려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실 비중을 늘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내가 매수에 자신 있으면 사실 비중을 늘려도 상관없는데 자신 없으니까 이렇게 문의를 했겠죠. 그럼 자신 없는 사람한테 자신 있는 사람처럼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력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하는데 내가 과속을 할까요? 뭐 칼치기를 한번 해볼까요? 드리프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신 있으면 하면 되는데 뭐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죠. 괜히 그 속도 올렸다가 뭐 크게 다치고 뭐 크게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주식은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인드가 휘청휘청거리게 돼요.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전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릴 거고요. 지금 이 자리는 사실 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차 전지 저는 바닥 잡을 거라고 봐요. 뭐 많은 방송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2차 전지가 바닥 잡을 거라고 저는 거의 뭐 확신에 가까운 바닥을 잡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한 악재가 많이 나왔고 이제 악재가 소멸 어느 정도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악재가 소멸되면서 희석이 되었다고 봐요. 뭐 적자난 거 이제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IRA 뭐 보조법이니 뭐 보조금 지급법 이런 것들을 뭐 또 폐지한다는 이런 것도 뭐 대충 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악재가 나올 만큼 다 나왔다. 그러니까 악재가 이제 소멸된 상태다. 더 나와봤자 의미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자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이내에서 자리 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자리 잡을 때 사실은 들고 있는 분들이 추가 매수하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들고 있는 분들이 매수가 높을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기는 좋은데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단타로 그냥 치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타로 들어갈 건데 무거워질수록 단타로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짧게 가볍게 들어갈 거면 매매하실 거면 지금 비중 괜찮고요. 그냥 올라올 때 20만 원에서 21만 원대까지 팔아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2차 전지가 반등이 나간다면 세게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반등 조금 나오다가 또 빠져가지고 저 아래쪽으로 밀릴 거라 보거든요. 2차 전지가 장기적으로는 저기만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본다면 10만 원대 이하로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나가는 거 아니고선 좀 많이 고생하실 거다. 그래서 2차 전지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잘 나가시길 바라겠고 이분도 괜히 거기에 이제 우리가 묶여가지고 또 고생하시느니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좋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빠진 것도 아니니까 뭐 비중 늘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룬이시고요. 루니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3,500원에 20%입니다. 63,500원에 20%요. 20%요. 뭐 이거는 볼 것도 없는데요. 오늘 네. 제가 원래 비중이 40% 정도 됐는데 20%를 그 상한가에서 팔았어요. 네, 잘했네요. 무서워가지고요. 네, 잘했네요.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65,000원까지 생각했는데 또 막 겁이 나가지고 팔았는데 네. 다 저 손해나는 종목만 있었는데 이게 매수가가 와가지고 이걸 더 다시 사가지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제가 한 65,000원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듣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좀 버릇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네네.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이걸 더 산다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한번 당하고 루닛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돈도 못 벌고 엉망진창인 거 알고 주가 빠져가지고 박살 날 뻔했는데 구해줬더니 지금 보따리 내놔라 이거거든요. 지금 뭐 운이 좋아가지고 뭐 AI 딥러닝이니 뭐니 이런 게 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급등이 나왔으면 아이고 천지신명님이시여 날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나와야 될 판에 그거 지금 좀 줬더니 아쉬워가지고 더 사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야 사람이 이러니까 옛말에 사람 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 이런 속담들이 다 주식을 위해서 나온 이야기들이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릇 나빠 보일 수 있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정신을 못 차리셨구나. 이렇게 기회를 줬으면 내가 얼마나 매매를 잘못했는지를 빨리 뉘우치고 잘 팔고 나오면 되고 상한가에 오늘 잘 매도하셨고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만약에 내일 좀 나와준다면 거기서 잘 매도하고 나오신 다음에 다음번에는 내가 이런 위험한 종목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뉘우쳐도 부족한 판에
아이고 뭐 6만 5천까지 생각하니까 더 사시겠다고요? 이야, 저는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는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그냥 눈대중으로 주식하고 계시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6만 5천까지 갈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오늘 팔았는데 좀 아쉽네. 더 갈 것 같은데. 팔고 나니까 더 아쉬우니까 다시 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우유부단함과 그런 결단력이 없는 모습과 지금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게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게 이 주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다 보니까 참 이거 우리나라 미래가 좀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이 다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주식을 하고 계시구나. 야, 큰일 났다 우리나라. 큰일 났네. 연금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데 연금을 의존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주식으로 다 날려먹고 있구나. 큰일 났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돼요. 지금 오늘 상한가에 파신 건 정말 잘하신 거고 그거 하나만 제가 칭찬해드리고 나머지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냥 하고 나니까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 방금 이상한 소리 들렸던 예, 제가 알겠습니다. 잡음이 들렸어요. 제가 잘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네. 저는 어르신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어르신이고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이기 때문에 존경해드리고 싶고 존중해드리고 싶지 막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막말하면 이미지만 자꾸 안 좋아지고 지금 댓글도 엉망일걸요. 문현진 저거 네 가지가 없다, 버릇이 없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미지만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제 이미지 안 좋아지게 만들지 마세요, 더 이상. 아시겠죠? 그럼 내일 지금 매도 잘하셨고 지금 슈팅이 나올 때 매도를 그냥 바로 진행하신 다음에 지금 이건 진짜 살려준 거예요. 하늘이 도와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 주가가 이 4만 원에 있어도 이 너무 비싼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그냥 상장하고 난 다음에 AI 테마라든가 의료 딥러닝 테마라든가 의료 쪽으로 막 엮여가지고 의료 AI 쪽으로 막 엮여가지고 주가가 과하게 많이 올라간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얘가 갖고 있는 기업의 가치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간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적자가 많이 나고 있고 이 의료 AI가 아직까지 시행되려면 법적으로 규제가 많이 풀려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규제가 풀리기에는 국회가 아직까지 뭐 좀 싸움을 하고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이런 내용들이 뭔가 통과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가 받쳐주지 못하고 주가만 올라와 있으니 사실 비싸다. 그 상황에서 좋은 호재가 진짜 우연찮게 잘 터져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기회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매도하시는 게 좋지. 여기서 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더 올라가든 말든 그냥 내 거 아니다. 이런 기업으로 수익 낼 바에 안 낸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을 좀 챙겨보시는 거 어떨까? 다른 종목으로 건전하게 돈 잘 버는 기업으로 싸게 사셔가지고 수익 한번 내봅시다. 그게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넥슨 게임즈, 네. 게임즈 16,430원에 10%요. 16,430원에 430원. 10%요? 예. 게임 관련주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안 올라간 게임 관련주를 사야지 이렇게 올라갔다 빠지는 게임 관련주는 일단 한 번 해먹었기 때문에 다시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왜 방금 이제 우리가 저녁 시간 좀 지나갔잖아요. 그죠? 예.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친구가 오면 조금 불편해요. 그죠? 저녁을 차리고 있는 사이에 친구가 오면 좀 어떨까요? 온 김에 너도 한술 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다 먹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나도 밥 줘 이러면 좀 기분 나쁘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짓고 있는 새밥 냄새가 날 때 내가 가가지고 밥을 먹는 게 좀 밥 얻어 먹을 가능성도 높고 서로 기분도 안 좋고 기분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되는데 밥 다 짓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막 방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나 밥 줘 이러면 조금 이거는 뭐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딱 그래요. 올라가기 전에 사놔야지 또는 올라간 초입부에 사놔야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빠지는 거 사면 이제 설거지하고 있는 도중에 이걸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수 방식은 그렇게까지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문현진 멘토가 TV에 나올 때마다 싸게 사라던데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산 거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내려왔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려오고 난 다음에 자리를 좀 머물면 그때서야 사는 거예요. 내려와서 시간을 주고 좀 머물렀을 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데 지금은 내려왔다고 사버렸으니까 얘가 내려왔다고 바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시간을 주고 간단 말이에요, 밑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다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설거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밥을 먹을 때까지 소화를 시켜야 그다음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화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비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게임 관련주 중에서 아직 못 올라간 기업들은 매수하시는 건 참 좋은데 지금 이거는
좀 안타깝지만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12,000원대까지 내려가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고요. 넥슨 게임즈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게이머들은 지금 2025년과 2026년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게임을 제 인생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제 입장에서 2025년, 2026년이 너무나 기대되는 게 대작들과 신작들이 올해도 정말 많이 나와서 너무 재밌게 했지만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게임 산업이 지금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모 유튜버께서 국회에 나가셔서 이런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게임 산업 진흥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규제가 완화될 기대감들도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 한번 해보면은 게임 관련주들은 저는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다.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에 조금 이렇게 몰입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게 역시나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엮였을 때도 게임이 거의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임 관련주는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매수 타이밍이 좀 이상해서 그냥 좀 물려 있는 거고 좀 고생을 할 뿐이지 장기로 본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보는 대신에 비중을 더 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이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매수가가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지금 12,000원짜리가 저점인데 저기를 깨고 내려간다면은 이 기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흐름상 7,000원대까지라든가 한 8,0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안 좋아서 빠진 건 아니니까 저기까지 빠졌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 8천원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 그냥 대응을 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 보면 되고 넥스게임즈 같은 이런 게임 관련주들은요. 올라갈 때 슈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잘 잡아놓고 있으면요. 내가 손실이 크다고 걱정할 게 아닌 게 올라갈 때는 진짜 일주일 만에 그냥 갑자기 수익권을 바로 도달을 해버려요. 그래서 순식간에 올라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내려갔을 때 매수만 잘해놓고 기다리자. 그래서 저는 10,000원 이하가 내려간다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12,000 지지가 된다면 본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마 20,000원대까지 올라갈 테니까 그때는 수익 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네, 그래서 이건 타이밍이 조금 이상했을 뿐이지 잘 잡았어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매매하시되 한 템포만 좀 쉬었다가 매수하시는 습관 기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세요? HLB 계약으로 31,000원에 50%거든요. 31,000원에 50%요? 예. 네. 비중이 많네요. 이것이 오늘 이제 반등을 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계속 갈 수 있을지. 안 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이게 어찌 간암 할까요? 치료제 임상 3상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로 오늘 주가가 올라왔어요. 근데 예. 제약 바이오 임상에 대해서 아세요? 오늘 이제 임상 제도에 대해서 아세요? 이렇게 그것을 제가 오늘 임상 처음 제도에 알았거든요. 대해서 혹시 임상 아시나요? 전에 세 가지 현장도 실사를 해야 하네요. 진행해갖고 오늘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만 오늘 뉴스에 대해서 알고 질문하는 게 있어서. 아니라요. 대화를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안 하고 싶어요 하면 돼요. 그냥 서로 다른 이야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임상 제도에 대해서 아시냐고요? HLB 제약 말고, 뉴스 말고, 임상 제도가 몇 년이 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네, 그 이야기를 그냥 물어본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네. 알 거라고 기대 안 했어요, 저는. 대부분의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 알고 투자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임상은요, 보통 한 10년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1상부터 해서 3상까지 가요. 그럼 그 네. 1상부터 3상까지 가는데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인가 하면 한 7% 정도 돼요. 지금 이때까지 판례를 통계를 봤을 때 한 6,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네. 3상은 진행되는데 몇 년 걸립니까? 하면 보통 한 3년 걸려요. 네. 한 3년 걸리는데 인자 실사 받아서 해도 되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3상을요. 그러면 네. 결과가 나오려면 몇 년 걸린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 걸린댔죠? 10년이요. 아니요. 3상은 제가 몇 년 걸리냐 하면 3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3년 따라 해볼까요? 3년? 3년이요. 네, 3년 걸립니다. 그러면 3년 뒤에 결과가 나올 게 지금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한가 간 거는 3년 뒤에 결과가 좋을 거라 생각하고 올라간 거겠네요. 그럼 아니면 어떡하죠? 주가는 빠지겠죠. 그럼 3년 동안 이제 이 종목은 뭐 하고 있어야 되죠? 계속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해야 됩니까? 3년 뒤에 결과 나올 텐데. 이제 시작한대요. 임상 3상을. 그러면 3년 뒤에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때 동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임상 시작한다. 물론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대신에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면 뻔할 뻔짜입니다. 내려가가지고 올라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단기 반등 때 25,000원 이상에서 잘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큰 기대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상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올 때, 기회 줄 때 매도하신다 생각하고 잘 팔아내시길 바라겠고 올라올 때 또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잘 매도하시면 별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매도하시는 그런 날까지 제가 상담 계속해드릴 거니까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